새벽 5시 군산역 플랫폼에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서울 가는 기차는 6시 10분에 출발합니다. 20살 처녀가 보따리 하나를 품에 안고 서 있습니다. 손때 묻은 천보따리 어머니가 싸준 마지막 것이었지요. 시댁 대문을 처음 열던 날 마당에 모인 사람들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장사치 집안 딸이라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환갑을 넘긴 얼굴 주름 사이로 경멸이 번집니다. 우리 아들이 뭐가 아쉬워서. 작은 시누이가 코웃음을 칩니다. 23 대학을 나온 처녀였지요. 남편은 건너방에 앉아 신문만 뒤적입니다. 26 무역회사를 다닌다고 했지만 집에 있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석 달이 지나자 배가 불렀습니다. 딸이라니 딸. 시어머니가 초음파 사진을 구겨 던집니다. 종이가 마루 위로 굴러갑니다. 출산실에서 첫 울음을 들었습니다. 유진아. 품에 안긴 아기를 내려다봅니다. 주먹만 한 얼굴 꼭 감은 눈. 이 아이만큼은 남편이 집을 나간 것은 유진이가 돌이 되던 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방문을 벌컥 열어젖힙니다. 내가 뭘 잘못했길래 남편이 집을 나가. 죄송합니다. 미안하면 다야. 당장 나가. 그 애랑 같이. 보따리를 쌌습니다. 6평 단칸방 남대문시장 뒷골목이었지요. 아침 6시 동대문시장 도매상가 앞입니다. 이리 와봐요 세댁. 이거 떼가는 거 어때? 상인이 옷구러미를 펼쳐 보입니다. 블라우스 20장 10,000원짜리였습니다. 외상으로 주실 수 있으세요? 미쳤어? 처음 보는 사람한테.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런 곳이었지요. 낮 12시 신당동 시장 골목입니다. 좌판 하나를 펼쳐놓습니다. 돗자리 위에 블라우스를 늘어놓았습니다. 싸게 드려요. 한 장에 1,500원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힐끗 봅니다. 아무도 멈추지 않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3장이 팔렸습니다. 4,500원 하루벌이였지요. 유진이가 열이 났습니다. 엄마. 아기가 축 늘어진 팔로 손을 뻗습니다. 이마가 뜨겁습니다. 기다려 유진아. 금방 병원 갈게. 지갑을 뒤집습니다. 1,000원짜리 2장, 100원짜리 동전 몇 개. 진료비가 모자랍니다. 새벽 3시 찬물 수건으로 아이의 이마를 식힙니다. 열이 조금씩 내려갑니다. 미안해 유진아. 엄마가 무능해서. 창밖으로 동이 틉니다. 첫 전차 소리가 들려옵니다. 다시 시장 골목입니다. 좌판 위에 옷이 늘어섰습니다. 아줌마 이거 얼마예요? 1,500원이에요. 1,000원에 주면 안 돼요. 하루에 한 끼 라면 1개를 끓여 먹습니다. 유진이 먼저 먹이고 남은 국물을 마십니다. 밤 11시 유진이가 잠든 사이 가계부를 펼칩니다. 수입 12,000원, 지출 13,000원. 적자입니다. 괜찮아. 내일은 더 팔면 돼. 연필을 꽉 쥡니다. 손가락에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이듬해 봄 좌판이 2개로 늘었습니다. 언니 나 좀 도와줘요. 옆자리 아줌마가 급하게 자리를 비웁니다. 2개짜리 물건도 2배였지요. 어머 언니 장사 잘하네. 다 팔았어? 운이 좋았지요. 그날 저녁 수입이 4만 원을 넘었습니다. 유진이를 목욕시킵니다. 미지근한 물, 비누 거품. 아이가 깔깔 웃습니다. 유진아 엄마 약속할게. 응? 너는 절대로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밤 11시 봉제공장 형광등이 희미하게 깜빡입니다. 윤 사장님 오늘도 야근이세요? 공장장이 담배를 물고 지나갑니다. 네, 조금만 더 하고 갈게요. 재봉틀 앞에 앉습니다. 페달을 밟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바늘이 천을 뚫고 지나갑니다. 낮에는 시장 좌판, 밤에는 이곳입니다. 24시간이 모자랍니다. 유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엄마 나도 학원 다니고 싶어. 그래 다녀야지. 우리 유진이 공부 잘해야지. 학원비는 한 달에 5만 원이었습니다. 재봉틀을 더 돌려야 합니다. 통장을 펼칩니다.
잔고 200만 원. 조금씩 아주 조금씩 늘어갑니다. 유진이가 중학생이 되었습니다. 엄마 특목고 준비반 들어야 대학 갈 수 있대. 그래 들어야지. 학원비가 한 달에 3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가게로 옮겼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0만 원. 통장이 텅 비었습니다. 괜찮아. 다시 모으면 돼. 재봉틀 페달을 더 세게 밟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겨울 유진이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나 대학 붙었어. 어디? 서울대요. 경영학과. 손이 떨렸습니다. 대학 합격증 서울대학교 5글자. 우리 유진이.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지요. 엄마 왜 울어? 아니야. 기뻐서 그래. 그날 밤 통장을 봅니다. 잔고 1,000만 원. 등록금은 400만 원입니다. 유진이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엄마 나 회사 붙었어. 어디? 삼성이요. 삼성전자 마케팅팀. 전화기를 꽉 쥡니다. 손이 떨립니다. 그래. 잘했다 우리 유진이. 전화를 끊고 주저앉았습니다. 가게 구석 재봉틀 옆이었지요. 평생을 버텨온 이유였습니다. 2년 뒤 유진이가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엄마 소개받은 사람이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어떤 사람인데? 대기업 다니고 집안도 괜찮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집안이라는 말. 시댁은? 어때? 아빠가 사업하시고 강남에 집 있으시대. 강남. 사업. 그 단어들이 무겁습니다. 예식장을 알아봤습니다. 어머님, 이 패키지는 3천만 원입니다. 예식만 그 정도예요. 식사 비용 포함이고요. 패백 한복은 별도입니다. 계산을 해봅니다. 예식 3천, 패백 200, 한복 300, 혼수 1,000만 원. 총 4,500만 원. 통장 잔고는 3천만 원입니다. 일단 계약할게요. 대출을 받았습니다. 2천만 원 금리 연 5%. 신혼집은 전세였습니다. 3억 원짜리 유진이 회사 근처. 엄마 전세 계약금이 3천만 원인데 엄마가 낼게. 진짜? 고마워 엄마. 또 대출을 받았습니다. 3천만 원 이번엔 연 6%. 결혼식 한 달 전 유진이가 투덜댔습니다. 엄마 시댁에서 패백 음식 너무 많이 준비하래. 그래야지. 첫인상이 중요하니까. 에이 요즘은 그런 거 안 따져. 안 따집니다. 겉으로는 그렇지요. 패백 음식을 직접 준비했습니다. 대추밤 포전.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너는 절대로 무시당하면 안 돼. 유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결혼식 전날 밤 신혼집 정리를 마쳤습니다. 거실 소파, 침대, 식탁 그릇, 수저 하나까지. 모두 새 것이었습니다. 엄마 고생했어. 이제 가서 쉬어. 응 그래.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갑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200만 원 남았습니다. 대출은 5천만 원. 괜찮아. 갚으면 돼.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입니다. 유진아 예쁘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봅니다. 눈부십니다. 엄마 덕분이야.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시댁에서 뭐라고 하면 참지 마. 알았어 엄마. 걱정 마. 피로연이 끝났습니다. 엄마 나 신혼여행 다녀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유진이가 손을 흔들며 떠납니다.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식장, 정리되지 않은 테이블. 주머니에서 통장을 꺼냅니다. 잔고 50만 원. 다음 달 대출 이자 80만 원. 괜찮아. 버티면 돼. 그렇게 믿었습니다. 딸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신혼 한 달째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반찬 떨어졌어. 그래? 뭐 해줄까? 김치랑 된장찌개 국물이랑 멸치볶음도. 알았어. 내일 가져다 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계를 봅니다.
밤 11시. 분식집 정리를 마치고 집으로 왔습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배추 한 포기 무 반 개. 김치부터 담가야지. 새벽 2시까지 김치를 담갔습니다. 유진이네 집 앞입니다. 엄마 고마워. 현관문을 열어줍니다. 손에 든 반찬통 6개. 많이 해왔어. 냉동실에 넣어두면 돼. 응, 알았어. 거실을 봅니다. 설거지가 쌓여 있습니다. 빨래 바구니도 가득합니다.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그릇 26개. 일주일치였지요. 장모님 오셨어요? 사위 영준이 방에서 나옵니다. 반바지 차림 맨발입니다. 응, 반찬 좀 해왔어. 아, 감사합니다. 덕분에 든든해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켭니다. 야구 중계였지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김치 떨어졌는데 이번 주에 좀 부탁드려요. 영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아, 그리고 된장도 떨어졌어요. 응. 감사합니다. 그럼 이따 뵐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감사하다는 말 습관처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분식집을 정리하고 시장에 갑니다. 배추 2포기, 무 1개, 멸치 1근, 된장 5kg. 사장님, 53,000원이에요. 네. 비닐봉지 4개를 들고 지하철을 탑니다. 무겁습니다. 허리가 아픕니다. 유진이네 집 앞 초인종을 누릅니다. 엄마 왔어? 문을 열어줍니다. 화장을 한 얼굴 외출 준비였습니다. 유진아, 나가? 응, 친구 만나기로 했어. 엄마, 김치 냉장고에 넣어줘. 그래. 나 늦었어. 다녀올게. 문이 닫힙니다. 혼자 남았습니다. 냉장고를 엽니다. 지난번 반찬이 그대로 있습니다. 손도 대지 않았지요. 버려야겠네. 상한 반찬을 꺼냅니다. 쓰레기 봉투가 금방 찹니다. 반년이 지났습니다. 어머니, 분식집은 장사 잘 되시죠? 영준이 물어봅니다.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그럭저럭하지. 저 유진이가 요즘 회사 일로 바빠서요. 시장 갈 시간이 없대요. 유진이가 젓가락을 놓습니다. 엄마, 미안한데 당분간만 부탁해도 될까? 그래. 고마워, 엄마. 고맙다는 말도 이제 짧아졌습니다. 일주일에 3번 시장에 갑니다. 한 번은 분식집 재료, 2번은 유진이네 집장. 사장님, 이번 주도 많이 사시네요. 그래야지. 장바구니 2개가 가득합니다. 1개는 내 것, 1개는 딸의 것. 지하철 계단을 오릅니다. 무릎이 시립니다. 61살 몸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저희 집에서 차례 지내려고요. 영준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래? 알았어. 음식 준비는 어머니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유진이랑 저는 잘 모르거든요. 응. 감사합니다. 그럼 전날 와주시면 돼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차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전 나물 탕저. 이틀 밤을 새웠습니다. 명절 당일 유진이네 집입니다. 어머니 수고하셨어요. 영준의 부모님이 왔습니다. 명품 한복 반짝이는 액세서리. 아니에요. 우리 며느리 참 복 많아요. 친정 어머니가 이렇게 잘해주시니. 유진이가 웃습니다. 자랑스럽다는 얼굴입니다. 엄마가 원래 잘하세요. 차례상을 차립니다. 혼자서 했습니다. 어머니, 여기 접시 더 필요해요. 어머니, 숟가락 몇 개 더요. 국물이 식었는데 데워주실래요? 계속 불렀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저를 올렸습니다. 식사를 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릇을 놓고 거실로 갑니다. 텔레비전을 켭니다. 설거지는 혼자 했습니다. 그릇 40개. 3시간이 걸렸습니다. 저녁 9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허리를 펍니다. 무릎을 주물렀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붓고 아픕니다. 거울을 봅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어깨. 괜찮아. 유진이 행복하면 돼.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스로에게. 다음 날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고생했지?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워낙 잘해주니까 우리가 편하게 지내는 것 같아. 워낙 잘해주니까. 당연하니까. 그래, 그럼 됐다. 참, 엄마. 이번 주 반찬. 알았어. 해줄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비가 내립니다. 분식집에 나가야 합니다. 손님을 받아야 합니다. 장을 봐야 합니다. 반찬을 만들어야 합니다. 엄마, 부탁 하나만 들어줘. 나랑 영준이가 해외 출장 가게 됐어. 열흘 정도. 그래? 잘 다녀와. 그게 민준이 봐줄 사람이 없어. 민준이 5살 손주였습니다. 시댁에는 부탁 안 돼? 시어머니가 허리 아프시대. 엄마, 미안한데 열흘만 부탁해도 될까? 알았어. 고마워, 엄마. 역시 엄마밖에 없어. 전화가 끊겼습니다. 월요일 아침 민준이를 데려왔습니다. 할머니. 아이가 달려옵니다. 짧은 다리, 통통한 뺨. 우리 민준이 잘 지냈어? 응. 유진이가 가방을 내려놓습니다. 엄마, 우유는 하루 2팩이고 밥은 잘 안 먹으니까 과자 줘도 돼. 응. 그리고 8시 반에는 꼭 재워야 해. 안 그러면 아침에 안 일어나. 알았어. 다녀올게. 민준아,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있어. 네. 문이 닫혔습니다.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카운터 뒤에 앉아 있습니다. 색칠 공부를 하고 있지요. 할머니 배고파.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가 떡볶이 해줄게. 손님 주문을 받고 떡볶이를 만들고 민준이를 돌보고 시계를 봅니다. 오후 3시. 다리가 퉁퉁 붓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민준이가 보챘습니다. 할머니, 밖에 나가고 싶어. 조금만 기다려. 가게 문 닫으면 갈게. 싫어. 지금 가고 싶단 말이야. 아이가 울기 시작합니다. 손님들이 돌아봅니다. 알았어, 알았어. 지금 갈게. 영업 중 팻말을 준비 중으로 바꿨습니다. 오후 4시 저녁 장사 시간이었지요. 놀이터에 왔습니다. 할머니, 저거 타고 싶어. 미끄럼틀을 가리킵니다. 높습니다. 어른 키만큼. 조심해서 타야 해. 알았어. 아이가 계단을 올라갑니다. 미끄럼틀 꼭대기에 섭니다. 할머니, 나 탄다. 천천히. 그때였습니다. 아이가 발을 헛디뎠습니다. 난간 틈으로 몸이 빠집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으앙. 민준이가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마에서 피가 흐릅니다. 민준아. 달려갔습니다. 아이를 안아 올립니다. 손이 떨립니다. 괜찮아, 괜찮아. 할머니가 있어. 피가 계속 납니다. 손수건으로 눌렀지만 멈추지 않습니다. 응급실입니다. 보호자 계세요? 네, 제가 할머니입니다. 부모님은요? 해외 출장 중입니다. 연락 가능하세요? 지금 전화할게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유진아, 민준이가 다쳤어. 지금 응급실이야. 뭐? 전화 너머로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얼마나 다쳤는데요? 이마를 다쳤어. 꿰매야 할 것 같아. 엄마가 도대체 뭘 한 거예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집니다. 미안해, 유진아. 내가 잠깐 한눈판 사이에. 잠깐이요? 엄마, 애 봐달라고 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미안해. 지금 바로 들어갈게요. 엄마, 거기서 대기하고 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준이가 꿰맸습니다. 5바늘. 마취 주사를 맞고 울었습니다. 그렇게 울다가 민준이는 병실에서 잠들었습니다. 창밖이 어두워집니다. 저녁 8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유진이와 영준이가 들어왔습니다. 출장을 중단하고 돌아온 것이지요. 민준아. 유진이가 아이에게 달려갑니다. 이마에 붕대를 봅니다.
어머어머. 눈물이 쏟아집니다. 엄마가 도대체 뭘 한 거예요? 돌아서서 쳐다봅니다. 붉게 충혈된 눈. 미안해, 유진아. 내가 미안하면 다예요. 애 얼굴에 흉터 남으면 어떡하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흉터 안 남는다고 했어. 그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커집니다. 간호사가 문을 열고 들여다봅니다. 죄송합니다. 조용히 할게요. 유진이가 눈물을 닦습니다. 엄마, 내가 엄마를 믿고 맡긴 건데.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만 하지 말고 처음부터 조심했어야죠. 영준이가 팔짱을 끼고 서 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조심 좀 해주세요. 차갑습니다. 목소리도 표정도. 당연히 애를 안전하게 봐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번엔 크게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지. 자칫하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알았어. 병원비는 제가 낼 테니까 어머니는 이제 가보셔도 됩니다. 가보라는 말. 쫓겨나는 기분입니다.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거울에 비친 얼굴. 늙고 초췌합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빈칸. 혼자 앉아 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지요.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6평 단칸방. 40년째 살고 있는 곳.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평생을 바쳤습니다. 모든 것을 주었습니다. 시장 좌판에서 재봉틀 앞에서 분식집 카운터에서 손이 부르트고 허리가 굽고 무릎이 망가지도록 다 너를 위해서였는데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립니다. 빗소리가 창을 두드립니다. 새벽 3시 잠이 오지 않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봅니다. 금이 간 천장 누런 곰팡이.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답이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이대로는 무언가 달라져야 합니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새벽이 밝아옵니다. 일주일 동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유진이에게서 20통이 넘게 왔습니다. 문자도 10개가 넘습니다. 엄마, 전화 좀 받아요. 왜 이러는 거예요? 화났으면 말을 해야지. 읽었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분식집에 나갔습니다. 사장님, 요즘 안색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단골 손님이 물어봅니다. 괜찮아요. 떡볶이를 만듭니다. 손은 움직이지만 정신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엄마가 도대체 뭘 한 거예요? 앞으로는 조심 좀 해주세요. 그 말들이 계속 맴돕니다.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영업 종료 팻말을 걸었습니다. 카운터에 앉아 가계부를 폈습니다. 40년 동안 쌓인 숫자들. 월세, 재료비, 공과금. 남는 것은 없었습니다. 전부 유진이에게 갔지요.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만. 일주일 후 분식집을 정리했습니다. 간판을 내렸습니다. 25년 동안 달려있던 것입니다. 재료를 정리하고 냉장고를 비우고 카운터를 닦았습니다. 빈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고생했어. 문을 잠갔습니다. 경기도 외곽 작은 원룸을 계약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30만 원. 통장 잔고로 충분했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이삿짐 센터를 부를 필요도 없었지요. 12평 원룸. 작지만 깨끗합니다. 햇볕이 잘 들어옵니다. 침대를 놓고 책상을 놓고 작은 식탁을 놓았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산이 보입니다. 나무가 보입니다. 좋네. 미소가 났습니다.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요가 수업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세요. 강사의 목소리가 부드럽습니다. 매트 위에 앉아 눈을 감습니다. 숨을 쉽니다. 5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고요함입니다.
서예 교실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붓을 너무 세게 쥐지 마세요. 부드럽게. 먹물을 찍고 한지에 글자를 씁니다. 고요. 삐뚤삐뚤하지만 괜찮습니다. 처음 치고 잘하시네요. 감사합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유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야. 응.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 엄마 아직도 화났어? 아니야. 그럼 집에 언제 와? 안 가. 침묵이 흐릅니다. 엄마 내가 진짜 잘못했어. 반성했어. 알아. 그럼 다시 예전처럼. 안 돼. 왜? 엄마는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무슨 소리야? 엄마 인생은 나랑 같이 사는 거잖아.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보이지 않지만요. 아니야, 유진아. 그건 내 착각이야. 엄마. 부모의 사랑은 무한하지 않아. 뭐? 존중 없는 헌신은 사랑이 아니야. 유진이가 흐느낍니다. 엄마 내가 그렇게 나빴어? 나쁜 게 아니라 익숙해진 거지. 무엇에? 엄마가 다 해주는 것에. 유진아, 엄마는 너를 사랑해. 지금도. 그럼 왜? 사랑하니까 이제 놓아주는 거야. 침묵이 흐릅니다. 내가 진짜 어른이 될 시간이야.